저는 올해 72 박순자입니다. 5년 전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결혼해서 제 살길 찾아 멀리 떠났고 명절이나 생일 때나 겨우 얼굴 보는 게 전부죠. 혼자라는 게 편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적막한 집안 공기에 숨이 턱 막힐 때가 많습니다. 특히 밥 먹을 때가 그래요. 혼자 먹는 밥은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서 대충 물에 말아김치 한 조각 올려 먹거나 그마저도 귀찮으면 건너뛰기 일쑤였습니다. 사건은 석 달 전 쌀쌀한 바람이 막 가시기 시작한 어느 봄날에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점심을 거를까 하던 참이었어요. 딩동 마이너스하고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누구세요 하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택배인가 싶어 현관문을 빼꼼 열어보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바로 앞에 못 보던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짙은 남색의 음식을 따뜻하게 보관하는 그런 보온 가방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장난을 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덜컥 겁이 나서 문을 닫아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하고 온기가 느껴졌어요. 집 안으로 들여와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혹시 이상한 거라도 들어있으면 어쩌나 싶어서요. 하지만 가방 지퍼를 여는 순간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정갈한 2단 도시락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윗칸에는 갓 지은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흑미밥과 두툼한 계란말이가, 아래 칸에는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와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집에서 차린 밥상처럼 따뜻하고 정성스러웠죠. 그 순간 두려움보다는 얼떨떨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대체 누가? 아파트 반상회에서 뭘 나눠준다는 얘기는 없었고 자식들이 보냈을 리도 만무했습니다. 그 애들은 이런 걸 챙길 만큼 세심하지 못하거든요. 한참을 망설이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탓도 있지만 이 정체 모를 온기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주말 아침마다 함께 먹던 딱 그 맛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너무 그리워서 허겁지겁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밥다운 밥을 먹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고마움과 함께 더 큰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누굴까? 혹시 주소지를 착각한 건 아닐까? 저는 깨끗하게 씻은 도시락통을 다시 가방에 넣어 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 이렇게 적어붙여 놓았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주소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음식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다음 날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 되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현관문 앞을 서성였죠. 그리고 또다시 딩동 마이너스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재빨리 현관으로 달려가 인터폰을 켰지만 화면에는 텅 빈 복도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어제 내놓았던 빈 도시락 가방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새로운 온기가 담긴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메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그날의 메뉴는 소고기 뭇국과 생선구이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기묘하고 따뜻한 점심 식사는 매일같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배달되었습니다. 월요일에는 김치찌개, 화요일에는 미역국, 수요일에는 카레라이스 메뉴는 매일같이 바뀌었고 하나같이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늙은이 먹기 좋게 푹 익혀서요. 덕분에 저는 몇 달 사이에 혈색이 좋아졌다는 말을 동네 사람들한테서 심심찮게 듣게 되었습니다. 챙겨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새삼 깨달았죠. 이제 도시락은 제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아무런 데 가도 바라지 않고 이런 정성을 베푸는 걸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저를 아는 사람인지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익명의 선행이라기엔 너무나 꾸준했고 저를 너무 잘 아는 듯한 메뉴 선정에 혹시 감춰진 인연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황혼 로맨스가 내게도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잠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저는 현관문 앞 작은 의자에 숨어 소리도 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귀신같이 제가 숨어 있는 걸 아는 듯 그날은 벨을 누르지 않고 그냥 가방만 두고 갔습니다. 인기척에 놀라 문을 열었을 땐 엘리베이터 문이 막 닫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경비 아저씨와의 공조였습니다. 평소 안부 인사를 나누던 경비 아저씨께 음료수를 사다 드리며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매일 12시쯤 저희 집에 도시락 가방 놓고 가는 사람 못 보셨어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도시락요? 글쎄요, 그 시간엔 제가 순찰을 돌거나 점심 교대를 해서 자리에 없을 때가 많은데 한번 유심히 볼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경비 아저씨는 이렇다 할 소득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림자는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새로운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쪽지를 남기기로 한 겁니다. 빈 도시락통 안에 정성껏 쓴 손편지를 넣었습니다. 매일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상에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싶습니다. 부담스러우시다면 누구신지 알려만이라도 주시겠어요? 제법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요. 다음 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떨리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기다렸습니다. 벨이 울리고 문을 열자 어김없이 따뜻한 도시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았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제가 좋아하는 잡채와 된장국, 그리고 도시락통 위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답장이 온 겁니다. 심장이 발칵 뒤집히는 것 같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떼어내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투박하지만 힘 있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식사 거르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와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정체를 밝힐 생각이 없다는 뜻이겠죠.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따뜻해져 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구나. 그저 내가 밥을 잘 챙겨 먹기를, 건강하기를 바라는구나. 그날 저는 잡채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나를 아주 오랫동안 아주 가까이서 지켜봐 온 사람일 거라고. 실마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림자가 정체를 밝힐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추적을 잠시 멈추고 그저 그가 주는 온기를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받고 맛있게 먹고 깨끗하게 씻어내놓는 것이 우리의 암묵적인 규칙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아침부터 축하 전화가 걸려왔고 계좌로 용돈을 보내주겠다는 의례적인 인사가 전부였죠. 혼자 맞는 생일은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한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미역국만큼은 꼭 자기 손으로 끓여주곤 했는데 옛 생각에 잠겨 홀로 씁쓸하게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고 어김없이 벨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문을 열고 도시락 가방을 드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져와 열어보니 세상에 도시락통 외에 작은 케이크 상자가 하나 더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뉴는 진하게 끓여낸 소고기 미역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생일을 알고 남편이 끓여주던 것과 꼭 같은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온 걸까요? 게다가 작은 초 하나가 꽂힌 앙증맞은 케이크까지.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생일을 아는 사람,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깊고 진한 국물 맛. 남편이 끓여주던 맛과 놀랍도록 비슷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금 다른 더 깊은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락에는 분명 저와 얽힌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림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생일을 아는 사람, 남편과의 추억을 아는 사람, 대체 누굴까? 친척들은 모두 멀리 살고 이웃과는 깊은 교류가 없습니다. 동네 친구라고 해봐야 경로당에서 가끔 화투나 치는 사이인데 그들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거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장에서 본 이후로는 연락이 모두 끊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남편과 각별했던 친구가 한 명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녔고 우리 집에 제 집처럼 드나들던 사람. 하지만 그 역시 남편이 퇴직하면서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이름조차 가물가물했죠. 저는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회사 야유회에서 찍은 낡은 흑백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남편 옆에 늘 과묵하게 서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키에 다부진 체격, 선한 눈매를 가진 사람. 사진 속에서 그는 늘 남편의 뒤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호와 함께 1985년 설악산에서 김영호. 아, 그 사람.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남편을 친형처럼 따르던 사람.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영호 저 녀석 장가도 안 가고 어쩌려나 몰라. 내가 평생 책임져야지. 그리고 저에게는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죠. 여보,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영호가 당신 밥은 굶기지 않을 거야. 저 녀석 의리 하나는 끝내주거든. 그때는 웃어넘겼던 남편의 말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비수처럼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설마 정말 그 사람일까? 김영호라는 이름이 떠오른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편과 동양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의지할 곳 없던 시절부터 동고동락한 사이였습니다. 우리 신혼집에도 스스럼 없이 드나들며 셋이 함께 밥을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제가 입덧이 심해 아무것도 못 먹을 때 그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귀한 성게알을 사들고 와 형수님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라며 쑥스럽게 건네주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땐 마치 자기 자식인 양 낡은 지폐 몇 장을 쥐어주며 기뻐했었죠. 그는 말이 없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이 유독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제가 된장찌개를 끓여 밥상을 차린 날이었습니다. 그는 유독 그날의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된장찌개는 정말 일품입니다. 어머님 손맛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이놈아, 그럼 우리 마누라한테 매일 끓여달라고 하지 그래? 라며 핀잔을 줬고 그는 그저 허웃기만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몇 주 전 도시락 메뉴로 나왔던 된장찌개가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제가 친정어머니께 배운 방식 그대로 멸치 육수를 진하게 내고 약간의 고추장을 풀어 칼칼하게 끓여낸 그 된장찌개. 그 맛을 기억하는 사람은 남편과 저 그리고 김영호 씨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제 식성을 꿰뚫고 있는지, 왜 하필 남편이 떠올리게 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오는지, 그리고 왜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는 남편과의 오랜 우정과 의리를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농담처럼 던졌던 당신 밥은 굶기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그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서랍장을 열어 30년도 더 된 낡은 주소록을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김영호 씨의 이름과 오래전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그곳에 살고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낡은 연립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주소지에 적힌 집은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작은 2층 집.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아직 주무시나 싶어 한참을 서성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집에 사시는 분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문을 열고 나온 아주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영호 아저씨요? 지금은 집에 없을 텐데. 그 양반 아침 일찍 나가서 점심지나 들어와요. 매일 어디론가 도시락 배달을 간다나 봐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한데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혼자 남은 저를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매일같이 따뜻한 밥을 지어 날랐던 것이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것은 제가 부담을 느낄까봐 혹은 남편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염려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깊은 배려심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리고 먼저 떠난 남편에게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이제 더 이상 숨바꼭질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제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장에 들러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김영호 씨가 살아생전 함께 가장 좋아했던 얼큰한 육개장과 그가 칭찬했던 바로 그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마른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도시락을 싸는 대신 2인분의 따뜻한 밥상을 식탁 위에 차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어김없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벨이 울리는 순간 저는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짙은 남색 보온 가방을 든 희끗희끗한 머리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앨범 속 젊은 시절의 모습보다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선한 눈매와 과묵한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김영호 씨였습니다. 그는 문이 갑자기 열리자 마치 어린아이처럼 화들짝 놀라며 손에 든 가방을 등 뒤로 감추려 했습니다. 그의 당황한 얼굴과 제 얼굴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호 씨, 맞으시죠?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 저기 하며 우물쭈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자 오히려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바꼭질만 하실 거예요? 매일 얻어먹기만 해서 죄송스러워 오늘은 제가 밥상을 차렸어요. 그 사람도 좋아했던 육개장이에요. 들어와서 같이 점심 드세요. 제 말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0여 년 만에 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숟가락 소리만 들렸지만 제가 먼저 남편의 옛 이야기를 꺼내자 그도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낚시를 갔던 이야기, 회사에서 고생했던 이야기, 그리고 남편이 저를 얼마나 아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는 마치 어제 만난 사람들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멀리서 저를 지켜봤다고. 제가 혼자 힘겹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차마 아는 척할 용기는 나지 않아 밥이라도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에 도시락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도시락을 배달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일주일에 2~3번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때로는 그가 우리 집으로 오고 때로는 내가 그의 집으로 갑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적막했던 제 식탁은 이제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황혼의 로맨스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이것은 로맨스라기보다는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이어진 전우애에 가깝습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던 시절을 함께 통과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을 공유한 두 사람이 서로의 남은 날들을 위해 기꺼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 매일 문 앞에 놓이던 익명의 도시락은 한 남자의 숭고한 의리이자 제 외로운 황혼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문 밖의 도시락은 사라졌지만 제 곁에는 그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식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겁니다.